반갑습니다. 지금 방금 소개받은 박근백 선생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수학을 직접 담당해서 가르치게 될 거고, 여기 학생들도 좀 보이는데 아마 제가 여기 학생들 중에 뭐 전부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하고 같이 수학을 또 배우게 될 학생이라고 생각하고요. 우선은 제가 여러분한테 수학에 대해서 좀 약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요소들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PPT는 지금 그 자료집에는 없어서요. 그냥 이렇게 화면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같이 아주 필요하시면은 좀 메모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중학교 수학하고 고등학교 수학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한테 많은 이제 학부모님들이 물어보시는 내용이 중학교 때 수학이 95점 이 정도 나온다라고 하는 학생이 왜 고등학교만 가면 고등학교 1학년 때가 아니라 2학년쯤 되면은 4등급 정도 나오더라. 왜 이렇게 나오죠? 하고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시는데 우선은 첫 번째로 제가 이제 몇 가지 내용을 정리해 봤는데요. 고등학생이 됐다는 새로운 환경, 그리고 대학 입학의 현실적인 어려움, 대학 입학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들, 이런 것들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학교 때와 다른 선행학습의 절대량 부족이라고 제가 이제 적어놨는데, 요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 아마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보통 중학교 때까지는 예를 들면 중3이다 그러면 중3 학생은 중3 중3 현행 과정도 공부하면서 고1 과정도 공부하는, 그러니까 1년 정도를 앞서서 같이 병행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정도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그러한 공부 루틴이 고등학교 1학년 되면 깨져요. 왜냐면 고등학교 1학년만 되면 다른 학생들과 내신을 향해서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서 장문성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신을 잘 따야지만 내가 수시를 대학에 갈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행을 하겠다는 생각을 절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을 서로가 하다 보니까 현행에만 거의 집중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렇게 현행을 하다 보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2학년이 되면 2학년부터는 수능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학년 과정은 내신만 보는 걸로 성적 나오는 걸 끄시고, 그 다음 2학년부터는 수능 정시라고 하는 거는 2학년서부터 반영을 하거든요. 근데 2학년 딱 되고 나면은 학생들이 1학년 때 이미 내신을 잘 딴 애들은 계속 그걸 따고 가려고 하는데, 1학년 때 내신이 망쳐진 아이들은 2학년 가서는 뭐 내가 수능을 가야 할지 내신을 계속 열심히 해야 할지 고민하는 어떤 그런 시점이 되면서, 사실은 이제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의 고등학교 2학년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경쟁을 심하게 하다 보니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늘어난 학습량과 급이 다른 난이도 이런 내용에 있어서 좀 고등학교 과정을 가서 학생들이 좀 내실 때하기 쉽지 않다, 이렇게 좀 비교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올바른 수학 공부법이라고 해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여기 지금 제가 죄송한데 학생들이 지금 이렇게 보통 이제 서울에서 이제 설명을 하면 보통 어머니들만 모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들만 공개하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1번을 준비했는데 학생들이 좀 있어서, 자, 핸드폰과 각종 침묵질과의 결별을 해야 수학 점수가 올라갈 수 있다. 이거는 아마 10분 이해하실 거라 생각을 해요. 제 아들도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하루 종일 핸드폰 붙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수학 선생인데 수학 좀 해보자 그러면은 잠깐만 핸드폰 좀 잠깐 쓰고, 그러면 그거 1시간 지나가거든요. 그럼 뭐 공부할 시간이 절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걸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1번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요즘 여러분 자녀들이 제가 학생일 때는 이제 X세대라고 불렸어요. 머리 보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제 X세대라고 제가 불렸던 세대인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90년생들은 이제 보통 Y세대. 근데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은 Z세대라고 부릅니다. 근데 Z세대라는 것은 호모사피엔스라고 이제 다른 말로 하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핸드폰 없이는 못 사는 존재. 그러니까 요즘 Z세대라고 불리는 학생들은 핸드폰 없으면 안 된다. 근데 그게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물론 부모님들은 부정적인 것만 열심히 보고 계시겠지만, 긍정적이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세대는 과거의 세대들과 달리 정보력이나 이런 것들이 더 빨리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무조건 나무라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건 수학에 도움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학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침묵질과는 결별하도록 하자,
그다음 두 번째, 좋은 필기구를 소유해라.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학생들한테 가르치면 필기구 아끼지 마시고요. 필기구 좋은 거 사주세요. 그래서 왜냐면 필기가 좋은 게 있으면 만약에 샤프를 좋은 걸 쓰고 있다. 그럼 샤프만 들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써야죠. 그러니까 좋은 필기구를 그거에 대해서 돈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핸드폰은 아끼지 않으셔도 해요. 그냥 싸구려 사주는 그렇지만 필기구만큼은 좋은 걸 사면 수학 공부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업은 졸지 않고 집중, 복습, 또 복습. 그냥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수업 필기 노트, 과제 노트, 오답 노트 필수적으로 활용하는 습관 갖기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필기 노트라고 하는 건요. 제가 경험해보면 이제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의 거의 특징은 수업 시간에 눈으로 보지 않고요. 그냥 적어요. 열심히. 그러니까 필기 노트가 따로 준비가 돼 있어서 그 필기를 그냥 막 적어요. 어떤 수업이든 간에. 그래서 수업 필기를 열심히 적고, 그 다음에 과제 노트는 따로 별도로 또 과제만 적는 노트를 또 준비해서 거기에는 과제만 열심히 적는 걸로, 그래서 좀 채점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뭐 틀렸는지 확인하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답 노트. 오답 노트는 어머니도 아시겠으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노트를 준비해서 기본적으로 노트 3개를 학생들이 보통 들고 다니는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 3개 노트를 좀 준비를 해서 습관화들인다면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 대학에 가서도 충분히 도움이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째는 다른 학생의 개념 또는 문제를 설명할 수 있기. 이건 자문자답의 습관화라고 하는데요. 이건 이제 어떤 거냐면, 솔직히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한테 야, 나 뭐 좀 물어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은 수학의 개념 공부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개념이 뭐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학생들이 개념 공부한다라고 해서 그냥 수학책만 열심히 개념 공부하자 그러면 대부분 뭐 하냐면 문제 풀고 있어요. 근데 문제 풀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개념이 중요하다. 제가 구체적인 용어를 한다면 미분 가능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미분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야, 미분 가능성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솔직히 말하면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중에 미분을 배우고 난 다음 미분 가능성을 물어봤을 때 대답하는 학생은요 2% 3%밖에 안 돼요. 다 어떠냐? 이런 거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개념을 안다는 건 다른 상태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어떤 거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상태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옆에 학생이 공부하고 있는 애한테 야, 나 미분 가능성 좀 물어봐. 이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본인 스스로가 미분 가능성이 뭘까? 뭐라 혼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렇게 준비가 돼 있을 때, 그러니까 자문자답을 하는 거예요. 개념에 대해서. 그러면 그건 문제 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공부법에 대해서는 부모님들한테 설명하는 것보다 학생들한테 수업 시간에 이렇게 공부해라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자문자답에 관한 그런 부분은 제가 또 수업 시간에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보는 선입관에 관한 주의사항이라고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그냥 간단히 쓰면 많이 푼 게 짱이야? 아니야. 선별해서 적당히 문제 푸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도 적당한 문제, 적당한 양.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실력이 높아진다? 아니야. 혼자서 70%를 맞출 수 있는 문제집이 가장 이상적이다. 무슨 말이냐면 학생들 중에 이런 학생도 있어요. 실력 정석을 풀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풀기에는 너무 막 한 10% 풀고 나머지 90%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질문해요. 바보죠? 질문을 봐도 많아주면 당인데 90% 열심히 질문해봐야 나중에 뒤돌았으면은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혼자 70%를 소화할 수 있는 문제집이 가장 좋은 거고, 30%는 본인이 만약에 힘들다고 한다면 그건 뭐 선생님들 도움이든 뭐 도움을 받는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 문제집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만 많이 푸는 건 좋은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쉬운 문제 중 실력 상당히 도움이 안 돼. 어려운 문제를 무조건 많이 푸는 게 좋아. 라고 하지만 사실은 개념적인 문제를 많이 푸는 게, 그러니까 쉬운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건 개념을 정리하는 문제집이니까 그런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사실은 더 효율적이고 이론 정리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반반씩은 풀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쉬운 문제로만 무조건 지키지 말고, 예를 들면 센수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A단계, B단계, C단계 있어요. A단계 안 풀어요 애들이. 근데 막상 틀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A단계에 있는 문제들을 다 풀 수 있는 상태가 돼야, 간단하게 말하면 국문학습 해야 돼요. 어려운 문제를, 쉬운 문제를 무조건 안 푸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냥 간단하게 하면 선생님들 하는 거 하면 돼요. 하라는 거 그냥 숙제 열심히 하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과정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건 준비는 했는데요. 사실은 뭐 앞에 설명집 그 입시자료집에 이미 있는 내용이라서 제가 간단하게 수학과에 가는 것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얘는 필요 없죠. 어차피 지금 고2는 아니니까. 그럼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지금 중3 아이들의 1년 선배들의 내용에서 변화된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공통수학적인 부분, 선택수학에 반대는 공통수학이니까 공통수학으로서 수학1, 수학2가 있어요. 이 수학1, 수학2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과정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과정부터 수능에 직접 출제가 된다. 그리고 선택수학으로서 확률과 통계, 미적분과 기하 이렇게 해서 3과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은 수학 가형이다 나형이다라고 해서 문과 수학, 이과 수학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제 여러분이 지금 현재 중3 아이들이 대학에 갈 때에는 공통 수학으로서 75점이 배점되어 있는 수학1, 수학2를 이제 2학년 때 들어갔을 때 이 과정이 문이과 상관없이 무조건 배우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과를 가든 문과를 가든 상관없이 그냥 요 3과목을 선택을 해서 총 100점이 되게끔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요만을 제가 말씀드리면 선택 과목의 유불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종 점수를 산출할 때 편입 점수는 선택 과목별 고정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이제 어떤 말씀이냐면 아까 장문성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서 미적분이라고 하는 요 과정을 미적분이나 기하를 서울대나 명문대학이라 불릴 수 있는 대학들이 필수로 선택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과생들은. 그런데 그러면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수학을 잘하는 애들, 아주 잘하는 애들이에요. 서울대를 목표로 하는 애들이니까. 그러면 걔네들과 수학1, 수학2를 점수는 어떻겠냐? 걔네들 수학 점수는 높겠죠. 근데 기존의 문과 학생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은 미적분 선택 못하죠. 서울대 애들하고 어떻게 싸우겠어요? 서울대 문과, 이과를 가겠다는 애들하고. 그러면 결국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겠죠. 근데 시험지 하나에 수학1, 수학2 확률과 통계가 되어 있는 걸 같으니까 그럼 그 학생들은 수학1, 수학2 점수가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겠죠. 미적분 선택한 애들보다 확률과 통계 선택한 애들은 수학1, 수학2 좀 더 낮을 수밖에 없다. 근데 낮으면 또 거기 내에서 약간 보정을 하지 않으면 이제 상대적으로 점수가 불리해질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정을 하겠다라고 이제 밝혔고요. 근데 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정신원의 확대 가능성 이건 아까 전에 정문선 원장님 얘기한 대로 지금 현재는 이렇게 가겠다 그렇지만 과거의 전례를 보면은 저 개인적인 소견인데 보통 A형, B형이라고 하던 이명박 정권 때 정책했던 A, B형이 이제 수학 A, B형이었던 게 1년 만에 영어가 통합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입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1년 동안 하고 나면 또 바뀔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근데 바뀔 수 있는 게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는 지금 예측은 못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중3 아이들은 현재 고1을 보면서 고1 아이들은 약간 실험을 당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실험 당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보니까 좀 약간 요거 수정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이렇게 수정을 하는 분이 있는데 그래서 요 내용들도 조금은 바뀔 수 있다라고 제가 전제를 깔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는데요. 과거 수학 선택 과목이 있을 때 미분과 적분이 약 95% 정도 학생들이 선택을 했고 확률과 통계는 약간 이제 적은 인원, 그 다음에 이산수학은 거의 선택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지금 2002년 수학 선택 과목에 대한 선택 예상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그냥 정리를 해봤어요. 제 지금까지 고3을 가르치는 경험에 비춰봤을 때 미적분을 선택하는 게 이과생의 50%가 선택을 할 거라 보이고요. 그 다음에 기하는 이과생의 5% 정도. 이거는 근거라고 할 수 있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미적분을 많이 선택을 할 거예요. 그런데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해야지만 서울에 아까 정수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두 과목을 무조건 필수로 선택을 하라고 하는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학생들은 이과생들 중에 잘하는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이과생 중에 45% 정도와 문과생들은 확률과 통계라는 걸 선택을 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현재 문이과를 통합했다는 건 다르게 말씀드리면요.
문과 학생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냥 수학 점수만 잘 나오면 이과에 있는 대학 갈 수 있다. 제한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그 교육과정하고는 지금까지의 어떤 사고하고는 전혀 다른 관점이 현재 고1부터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미 고등학교 2학년이 될 때 문과냐 이과냐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현실을 얘기하면 지금 고등학교 1학년들한테 문과 이과 선택하라고 얘기해요. 학교에서, 현장에서. 그 말은 뭐냐면 아직까지 현장에서는 문과 이과를 구별을 해요. 왜? 그냥 수업 자체가 편하니까 학교생들이. 근데 현실적으로는 문이과는 없다라고 보시면 된다. 다시 말하면 문과를 가든 이과를 갈지 아직 모른다. 그러면 마지막까지 모르는 게 있다는 거면 수학을 열심히 하자라고 하는 부분은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수학을 하는 데 있어서 결국 근데 내가 미적분할 정도의 본인이 알 거예요. 학생 본인이 내가 미적분할 정도의 공부는 안 될 것 같다. 근데 미적분이라고 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 다음 장을 말씀드립니다. 이 미적분이라고 하는 이 과정은요. 여기 위에 있구나. 네. 수학2라는 단원이 있어요. 이 수학2 교과서는요. 함수의 극한과 연속, 다항함수의 미분적분. 이미 이게 미적분이 들어가요. 근데 이게 이제 기존의 문과 학생들이 배우는 미적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부모님들이 아마 부모님 기준으로 하면은 자기가 학교 다닐 때 미적분을 배웠다. 그냥 요거예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요 미적분이라고 불리는 내용은 초월함수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와서 순수 이과 과정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순수 이과 과정의 내용은 그냥 학생들이 어려워요. 삼각함수, 로그함수 기억하시죠? 그냥 그런 내용에 대한 어떤 미적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순수하게 이과 과정으로 가도 쉽지 않은데 중요한 거는 서울대, 공대, 의대 이렇게 가겠다는 애들이 대부분 다 미적분 선택하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거기까지 그 애들과 경쟁을 할 자신이 있냐? 자신이 없다면 결과적으로 그래도 수학 반영하는 대학으로 가겠다. 충남대든 어디든 가겠다. 그런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는 걸로 가야 할 테니까 그런 내용을 알고 계셔야 거기에 맞는 전략을 좀 세울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예비고유 과정의 예비고유 교육과학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데 3개월이면 인생 급이 바뀐다. 바뀌어요. 이걸 믿으세요. 그냥 연말연시에 따른 침묵질과 강속으로 흘러가는 시간 이해하시겠지만 중3이잖아요. 중3 끝날 때 학생들이 어떤 마음이 있어요? 이제 3년 동안 만났던 애들을 헤어지게 된다 이거죠.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여러분 부모님 그냥 학생 때 생각하세요. 중3 때 어떤 마음이었나? 공부해라 하고 싶었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이제 이런 시간을 이거를 하지 말자는 얘기죠. 정확한 목표 설정과 인생에서의 빡센 공부 시간의 경험. 이 빡세다 하면은 내가 표현했는데 아까 그 실장님께서 얘기하셨던 내용처럼 정말 힘들 거예요. 공부한다는 게 하루 종일 아침에 9시부터 시작해서 밤 10시까지 공부 쉽지 않겠지만 한 번쯤은 해봐라. 이제 그렇게 해봤을 때 어떤 고등학교 가서 공부하는 게 좀 더 앉아있는 훈련이 된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서 훨씬 효과가 좋게 점수가 나온다라 성취도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확한 목표 설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은 적어보세요. 대학 어디가? 적어보시면 돼요. 대학 어디가? 기억하셔도 좋고요. 이게 뭐냐면요. 인터넷으로 그냥 검색을 해보시면요. 대학 어디가? 누르시면 거기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사이트에 다 나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학교육협의회 이런 것도 다 나와 있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거기에 들어갔을 때 그 대학 어디가라는 걸 통해서 내용에 들어가 보시면 학과 소개, 그 다음에 전형, 여러 가지들을 학부모님이나 학생들 입장에서 보기 편하게끔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냥 아까 찾기 힘드시다라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적어도 어디 대학에 무슨 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지금 잘 모르시잖아요. 워낙 많은 과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과들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도 부지런히 탐색을 해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걸 알아야 목표 설정이 돼야 거기에 맞는 어떤 입시 전략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해서 거기 내용을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첫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내신 1학기를 못 보면요. 1학년 1학기 내신을 못 보면 학생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난 수능에 전념할 거야. 옆에 학생은 얘기해요. 넌 재수야. 성적 잘 받은 학생이. 이렇게 안 되자고 하는 거죠. 여기서는요. 그래서 첫 시험을 보기 위해서 준비 단계인 예비고의 겨울방학을 잘 보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싶고요. 겨울방학 공법. 이거는 그냥 기억 안 하셔도 되고요. 1년 과정 끝내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면요. 대전용도의 지금 프로그램은요. 전국의 아마 그 모든 학원들과 비교했을 때요. 정말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교육과정이라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가 제가 이제 이투수 청소리나 다른 데에서도 이렇게 막 있어보면서 그 프로그램들을 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항상 아쉬웠던 게 뭐냐면 그 윈터 과정이라고 하는 과정은요 1월달 한 달만 진행이 돼요. 이유는 이제 12월달까지 모집을 하고 전국 단위로 이제 보통 이제 모집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재수종합반에 있는 학원들 중에서도 그 기숙형 학원들은 보통 1월달만 이제 하고 2월달부터는 이제 그 재수생들 받거든요. 그래서 1월 한 달 동안만 보통 진행을 해요. 근데 1월 한 달 동안 학생들한테 1년 과정 가지겠다. 뻥이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거는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기숙형 같은 경우, 기숙이든 그냥 신의대종반 같은 경우 한 달 만에 1년 과정 한다. 그러면 거기 한 2달, 3달 보내면 3년 과정 끝나겠네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근데 저도 이제 업에 있다 보니, 현실적으로 그 학생들한테 1년 과정을 끝내지만, 과정만 끝내는 것이 잘 성적에 올리겠다고 하는 맥락으로 접근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끝나긴 끝내요. 하지만 애들은 별로 자기 걸로 소화해내지 못하는 거죠. 근데 여기 저희 대저종로의 지금 예비고일 프로그램은 3개월 동안 진행하면서 여느 학원의 그 단과학원과 비교했을 때 프로그램과 비교했을 때도 절대 딸리지 않게 완전히 더 성적을 올릴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여러 가르치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프로그램을 준비한 학원이 전국에서 정말 내 손가락 안에 안 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 이거는 제가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통 단과학원 같은 데에서는 겨울방학 특강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저희가 제시한 프로그램만큼이나 진행을 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학생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시간이 금방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주일에 2, 3일 이렇게 가서 거기서 단과를 듣고 온다. 그럼 남은 시간에 뭐 하죠? 침묵질 하죠. 성적이 잘 나올까요? 그냥 또 시간이 흘러가요. 그냥. 그러면 나중에 1학기 시험 보고 나면 망쳤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3개월 동안 학생들을 붙잡고 빡세게 시키겠다. 그렇게 시켜야 학생들이 앉아있는 훈련이 되고 그렇게 앉아있는 훈련이 되면서 또 과정들을 익히는 그거를 같이 병행을 해줘야 학생들의 성적이 1년 과정을 이렇게 끝내줘야 확실하게 성적이 나올 수 있는 어떤 발판이 마련할 수 있다. 그걸 겨울방학에 꼭 해야 한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서울에서도 거의 없다. 수도권에서 거의 없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궁금하시다면 한번 가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면 제가 말한 거 비교를 할 수 있으실 거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 종로관의 맞춤 프로그램에 관한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냥 다 어느 반에 있든 간에 1년 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했고요. 여기 의치한 반이나 서울대반에 하는 이 학생들은 아까 얘기했던 선행이 어느 정도 돼 있다라고 하는 학생들한테는 수학 1와 수학 2까지도 같이 진행을 하면서 여기 내용에 미리 이미 1학년 과정은 준비되어 있으니까 2학년 과정까지 준비해서 적어도 수능까지 갈 수 있는 어떤 기초적인 그 내용들을 좀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걸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준비했으니까요. 이게 되고 아직 안 끝났어요. 한마디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마 부모님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수 있을 거예요. 재수종합반 선생님하고 아까 재수종합반 선생님이 좋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재수종합반 선생님하고 그냥 고등학교 선생님 고등부서 단과하시는 분하고 어떤 차이지? 제가 재종반에서만 거의 10년 넘게 수업을 하고 고3만 지금 97년도에 제가 강의를 시작했는데 일찍 시작했어요. 대학생도 시작했으니까. 근데 그때부터 수업을 시작을 해서 지금 거의 20년 넘게 이제 수학을 고3 지도를 해오면서 이제 느낀 건 뭐냐면 재수종합반 선생님들은요 입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게 엄청난 큰 차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신에만 치중해서 공부를 하면요 그냥 내신에서 나오니까 어려우니까 이거 무조건 해 이렇게 하는 거하고
수능적으로 접근하는 걸 미리 학생들을 지도하는 거하고는 이 방향성 제시하는 게 전혀 다르다. 다시 말하자면 수학 전문학원은 수학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가 뭐냐? 관심 없죠. 근데 저희 재수학과 선생님은 종합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국어나 영어 성적도 어떤가? 그래서 얘가 종합적으로 어떤 식으로 대학을 가는 거에서 도움이 될까? 아, 얘는 내신으로 가는 게 좀 더 특화되게 좋겠다. 수능적으로 힘들다면은 내신으로 가는 게 낫겠다. 얘는 내신도 잘 나오지만 수능도 가능성이 높다. 그럼 수능으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 종합적인 입시 지도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재수능학반 선생님들은 계속 이렇게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런 쪽 방향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겨울에 같이 이렇게 수업을 참여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